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구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 담당입니다. 송근상 시정 담당입니다. 오은주 주민자치 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 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 담당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 TF 팀장입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주요 추진 시책, 신규 사업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보건 증진, 직업병 예방 등 직장 내 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대상은 시설 유지, 도로 유지 보수, 환경 미화 등 6개 분야의 일부 공무원과 현업 근로자로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근로자 교육, 작업 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특수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상황으로는 금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 선임, 직원보호용 바디캠 구입 및 배부 등을 지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금년도 8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전문 위탁기관의 위탁이 아니라 직접 채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근로자의 채용이 계속 증가할 경우 대책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에 대하여 신규 변경, 정기 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측정 등 시기를 일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의 특수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중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과 주어진 포인트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분야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복지 포인트 지급은 기본 점수와 근속기간 및 부양 가족에 따라 배정하며 적용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기간제 등 총 1,044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에서 적용 대상은 1,002명이며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공동도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가입 내용은 의무 가입 분야와 선택 가입 분야로 구분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종합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적용 대상은 496명으로 경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검진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으로 금년도 직원 후생복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 10월에 시행하였고 단체보험 계약을 1월 14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 사용은 1월 21일 개시하였습니다.
추진 수요 예산은 13억 1,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복지포인트 사용 독려 및 신규 임용, 전출입 등 변동 발생 시 정산 및 지급을 수시 진행할 예정으로 종합건강검진 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5 대포 만세운동 재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현된 대포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꾸준히 재조명하고 범시민 운동을 기념하여 시민 자긍심을 구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기간은 2월에서 4월 중 적정 시기에 중동은 마을 및 대포항 일원에서 행사 대행 용역의 방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내용은 공식 행사인 기념식과 부대 행사로 구성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2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고 향후 대포 만세운동 기본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단체 업무 협의를 2월 내 진행하고 대행 용역 계약 및 사업 추진은 4월 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신뢰받는 조직 인사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관리하고 소통, 공감, 배려하는 열린 인사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금년도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통보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향후에 공정한 평가와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한 근무 성적 평점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며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우와 우수, 모범 공무원 선발 및 근속 승진 제도 운영, 성과 상여금 지급과 능력 중심의 보직 부여 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사전 예고제 운영, 휴직 결혼 대체 인력 지원, 유연 근무제 운영 및 임신 출산 다자녀 공무원 희망 보직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인사 상담 및 고충이 없도록 찾아가는 인사 상담방 확대 운영, 인사민원 처리 제도 개선 게시판 운영, 설문조사 시행 및 개선 사항 반영과 장애인, 육아 부담자, 다자녀 가정, 질병 고충자 등 인사 상담에 우선 배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능력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복잡한 행정 수요, 난제 급증 추세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 트렌드에 맞춰 교육 훈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교육 훈련 운영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언택트로이 전환에 따른 대면 교육의 축소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비대면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직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 관리 교육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핵심 리더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하고 신규 공무원의 기초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 교육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진행하며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교육을 확대하여 계속되는 코로나19 예방 대응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및 피로도를 낮출 수 있도록 감성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필수 자격증 및 시 보유 장비 운영을 위한 자격증 취득의 특별 분야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2년 속초 시민의 날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마음을 치유 힐링하는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기념식은 5월 21일 진행할 예정으로 5개 부문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여와 5월에서 6월 중 시민의 날 행사 주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 운영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며 향후 계획으로 관계부서 유관기관 단체의 간담 및 프로그램 실행 협의를 3월에 추진하고 행사 대응업체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선정을 각 4월에 추진하며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5월 행사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위드 코로나 일상 속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추진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의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로 주민 참여 확대 및 공공성을 증진하고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참여 확산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핵심 인력 육성 및 봉사단체 발굴, 자원봉사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민관 수평적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태풍과 폭설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 신속 지원 및 체계적인 총괄 지원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20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진흥 시행 계획을 현재 지난 1월에 수립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3억 3,5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 사업의 발굴 추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활성화로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봉사자 통장의 역량 및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수건사항,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의 직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대상은 통장 240여 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외 10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4억 8,318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1년도에 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녀 장학금을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며 통장의 심사 기준표 정비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을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8,3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고 향후 계획으로 신규 건의사항인 통신비 지원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장협의회 등 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로 소통을 강화하고 금년도 계획하는 행사 및 사업 추진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네트워크 강화로 단체 활동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파트너십 강화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지원은 속초시 주민자치협의회 외 11개 단체에 4억 200만 원으로 단체별 지원 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에서 한마음 대회 및 직무 경진 대회 등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수의 행사가 미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각종 사업 추진 및 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체별 특성화 사업 발굴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캠페인이나 환경 정화 활동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역량 강화, 단체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재난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회계 교육 및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주민주권 구현의 궁극적 목표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작년에 1개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3개동으로 확대하며 내년에는 8개동의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속초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난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개동으로의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며 자치발전 토론회도 추진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 기록물 정보화로 행정 업무의 활용 용이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공 등 시민 서비스에 기여하며 이중 보존 체계 및 선진 기록관리 체계 구축으로 기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기간은 1년의 기간 중 착수 후 6개월이며 사업 대상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로 사업량은 40만 면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내용은 기록물 이미지를 스캔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200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21년까지 총 사업비는 26억 6,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과 사업 발주 및 조달청 계약 의뢰를 지난 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을 3월에 착수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및 검수를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으로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 기간과 주요 내용은 연중 서버 등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 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22년 행정정보 시스템 위수탁 협약 및 개별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용역을 지난 1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9억 3,500만 원으로 향후 계획은 암호화 통신 소프트웨어 구입과 100번 스위치 교체 등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 발생 전 사전 조치 및 혹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행정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 향상 및 신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 강화로 사이버 안전도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부 직원과 우리 시청을 드나드는 IT 사업자,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행정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망, 인터넷망 분리 사업의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행정 업무망의 논리적 체계적 망 분리로 내부 보안 강화를 현재까지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보 보안 업무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과 PC 보안 및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을 지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분야별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과 보안 관제센터 모니터링 강화에 보다 더 신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시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 발굴 및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각종 불편 사항을 핀셋처럼 직접 발굴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적극 행정, 책임 행정, 알아서 해결해주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순찰 구역을 동해대로, 부월로 등 34개소 섹터로 구성하여 순환 점검하고자 하며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일일 순찰은 주 5회, 야간 순찰은 주 1회, 새벽 순찰은 월 1회, 긴급 점검은 피해 우려시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1년도 점검 결과 도시 환경 분야, 교통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서 847건을 발굴하여 51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비예산 사업이며 향후 계획으로 팀의 운영 목적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편사항 접수 처리에 연중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먼저 가족 친화 프로그램 및 공무원 여가 선용 지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난재해 대응 복구를 위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의 휴식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며 기간은 1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까지입니다. 내용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기진자 시책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던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신규로 공무원 여가 선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 본인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전국의 숙박비와 양양공항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제한사항으로 연가 활성화 차원에서 1일 이상의 연가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금년도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안내를 지난 1월 5일 날 실시하였고 소요 예산은 4,500만 원 중에 여가 선용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 사업이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직원이 배워보고 싶었던 교육의 실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의혹 고치, 조직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직원 희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해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자신이 선택하여 배우는 형태로 대상은 6급에서 9급 공무원 100명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을 구성하여 연수하는 방법입니다. 그 아래 팀 프로젝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도 3,800만 원으로 신규 사업 예산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 3월에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선거 중립 실현과 공직선거법 저촉 방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대 선거의 주요 일정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선거기간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는 2월 15일부터 지방선거는 5월 19일부터이며 사전투표는 대통령 선거 3월 4일부터 3월 5일, 지방선거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사례 방지 및 공무원 중립 강조의 전 직원 교육을 지난해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9억 8,300만 원은 지난 당초 예산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양대 선거 및 공직선거법 관련한 자료를 수시에 전파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 협조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녹취 시스템 교체로 장애 발생 방지 및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폭언, 협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및 통합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기간은 상반기 내 대상은 행정전화 교환기 및 행정전화 일체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녹취 및 컬러링 시스템 교체와 라이선스 증설, 행정전화 교환기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소요 예산 5,6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를 3월에 진행하며 사업 완료 및 시스템 시범 운영은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총 15개 단체에 금년도 8억 6,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사무명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으로 위탁 단체는 사단법인 속초시 해양산업단지협의회입니다. 위탁 금액은 총 2억 9,200만 원으로 그중에 10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서 업무 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명길 의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첫 이제 업무 보고가 시작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봉사자 통장 역량 강화, 행정 지원 강화와 관련된 지금 보고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쭙게요. 지금 통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들을 나열하는 게 지금 통장 역량 워크숍부터 해서 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통장 역량 강화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여하튼 각종 정보를 아셔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진행되는 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현안들을 아셔야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 함량의 교육 이런 것들이 두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께서 장기간 그 지역, 특히 자연부락에서 장기간 선임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부락은 왜 장기간 선임이 되시고 아파트는 왜 수시로 바뀔까요? 그거는 통장님의 역할인가요, 이건?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우리 마을의 통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장기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통장님들의 역할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통장님들께서는 통장 선임에 이제 권한이 있으신데 네. 장기적으로 통장을 선임되시는 분과 아파트에 자주 이제 바뀌시는 이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그 선임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쭈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주택과 관련된 통장님들의 네.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자, 이제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이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들이 많이 이제 건립이 되고 통념들이 많이 선임이 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주민 그 내부에 자치위원회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그 업무라든가 민원 처리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파트 동별로 통장님들이 누구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님들은 각 세대별 방문하시면서 네. 주민들을 접촉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어떤 민원상 행정의 가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통장님들이. 네. 근데 그 아파트 통장님들이 행정의 가구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우리 우리 통장님들이 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자치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각 동별 통장님이 누구신지 연락처 정도는 게재하고 주민들이 어떤 그 행정과 가구 역할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네. 시스템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의원님. 공감하고요. 이게 그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마을 자연불악과는 달리 그 폐쇄성이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 내지는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아파트 단지 내 통장님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소개와 생각합니다.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네. 통장님들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개인정보 맞습니다. 동의를 또 하고 통장님들이 선임되시는 건가요? 여하튼 그런 분들은 주민들 소통이 좀 필요할 네, 때는 네. 통장님들께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네. 동을 통해서 네.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통장님과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이 바로 시로 연결이 된다거나 네. 동으로 간다거나 바로 의회로 연결된단 말이죠. 네. 통장님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우리 일상 속에 이제 불편사항 선제적 발굴 및 해결을 위해서 우리 TF팀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TF팀이 현장에 그 도착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전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민원 현장을 갖다 지나고 있는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그 고장이 났단 말이죠. 금강대교 쪽에서. 네, 네. 그런데 TF팀이 한 3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네. 빨리 현장 네. 즉각 대응을 하고 119 구조대와 같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들은 뭐 신속 대응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고 참 좋은 부분인데 네. 신속 대응 팀에서 모든 민원 발굴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각동의 그 자치센터, 네. 우리 동주민센터, 네. 그리고 통장님들, 네.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보면 속초시 자율방재단, 네. 그리고 우리 개인 택시 우리 사업자 우리 연합회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도로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추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네. 민간 영역과 좀 협업을 해서 네. TF팀이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F팀에게 그쪽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좀 그 바로바로 그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게 네.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네. 좀 더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 의견에 100%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네. 향후에 그런 체계로 간다 그러면 우리 그 TF 팀이 혹시라도 연락을 늦게 받는 네.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의견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그 운송 업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네. 교통 이동 상황이라든가 도로 네.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네. 부분과 관련된 민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네. 바로바로 TF팀을 통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 TF팀이 신속 대응팀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좀 늑장 대응을 했다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다니면서 그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관련된 네. 부분은 유기적인 좀 협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네, 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요. 네.
자, 제가 일단 뭐 전반적인 그 민원 내용과 관련된 부분 녹취를 통해서 또 민원 그 대응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화 응대라든가 현장에서 공무원들께서 그 시민들 응대하실 때의 그 태도라든가 네. 우리 그 전화 응대 그 서비스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일부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이 행동과 이 전화 대응에 대한 네.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네. 다수의 그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그런 그 대응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화 응대가 상당히 좀 불친절하게 느끼는 순간 네. 이 부서에다가 그 민원을 제기해야 될 상황을 네.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의회입니다. 의회로 바로 민원을 그 제기하시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거냐면 네. 네. 어떤 민원 사항과 관련돼서 통화를 할 때 그 대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좀 네. 현장이 좀 바쁘고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좀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좀 중요하다. 네.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전체 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장님? 의견이십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꾸준히 그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민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막상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그 대응하시는 부서들도 이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힘드신 네.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노련하게 또 잘 대응하고 계시고 있는데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부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 우리 정보보안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 지금 현재 시스템이 네, 저희 시스템 내에서 지금 현재 그 모든 결제들은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자결제에서는 그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유출이 된다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담는 경우에는 표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공개 문서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지 시스템은 돼 있다는 얘기인 네네. 거죠? 네네. 잘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사업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모든 걸 다 잘 하시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자원봉사 센터가 이제 그 작년에 이어 재작년까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계속 이제 그 마이너스 요점이 그 이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금 센터장님과 직원 4분이 예,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된 단체들을 이용해서 네. 이제 네트워크 이론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5만 명 이하는 4명이고 네. 이제 인구수에 대비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주하는 인구수에 비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네. 마이너스 요원을 받고 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네. 이제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충원을 시켜주시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위기 시대 때문에 네. 그 보건소에 매달 그 이제 그 매일같이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지금 근무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 적은 인원으로 여러 분야 우리 그 시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마다 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센터를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네.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좀 접근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주셔서 네. 인원 보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민원 관계 이런 게 이제 속초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더 쾌적하고 더 네. 좋은 일로 가기 위해서 네. 이제 무단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직원들의 그 8급 뭐 9급 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교육 강화 네. 함량을 좀 높여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장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 선임 관계에서 네. 좀 공정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네.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통장이 계시면 유대관계가 돼서 네. 재선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신입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이제 서로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봉사 시간과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그 봉사하려는 마음이 많은데 거기서 탈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통장 신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좀 공정하게 하지 않나 네. 좀 살펴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자율에 의해서 네. 통장 선임하는 게 많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는 이제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또 네. 같이 네.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재는 자꾸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재 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민간 단체가 이제 12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 물론 이제 그 단체마다 자기의 특수한 사명감이 있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위급할 때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네. 상시에 네. 좀 교육을 하시고 서로 유대관계 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개개인 뭐 단체마다 다 잘 하시지만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시는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난이 됐을 때 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하나 짜야지 않겠는가. 네. 요번에 그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네. 사태 또 이런 사태를 비상 상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연대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네. 평상시 뭐 이걸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상 연락망 내지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네. 그분들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네. 그 프로그램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모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말 그 연중 임무가 가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은 또 거기에 또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시민들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혜택 받은 사람도 있지만 혜택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뭐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하고 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폭넓게 네. 물론 직원들의 행복한 공직생활도 중요하지만 네. 시민들의 어려움도 좀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네.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도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좀 확충을 해주셔서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량성 검사할 때 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또 올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네. 네. 또 전 직원들 관련 또 부서에 특히나 이제 인사 관련에 대해서 네. 공정하게 철저히 잘 하시겠다 그랬던 부분들. 네. 결국 이 부분들이 그 여러 직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그 산업재해 부분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을 하고 있다 네. 이거고, 그렇습니다. 향후 300명 이상은 이제 위탁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예, 전문직을 아마도 채용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공공행정은 네. 이 부분에 제외가 되는 네. 네,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년에 부분에 대해서 좀 법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작년에 법이 이제 공공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처음에는 공공 분야는 제외였습니다. 의원님 네네. 말씀이 맞고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공 분야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제 18개 12월 시군이 19일부터 18개 시군이 네. 전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이게 아니더라도 올해 1월 27일 날 이미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어차피 이 처벌법의 내용에서도 네. 이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요거 잘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국가법령정보의 상황에 네. 그 나와 있는 적용 범위는 여전히 전년도 네. 11월에 그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럴까요? 그래서 네네. 저도 그것을 좀 보았고 네. 공공행정이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이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고 단체보험 계약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공개 입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7쪽에 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황들이 네. 지금 되어 있죠. 저희 네. 이제 조례도 되어 있고. 네.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이제 그 개인이나 팀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받아서 심의를 네.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적극 행정인지 네. 왜냐하면 성실하고 열심인 사업들을 네. 해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네. 적극 행정의 취지에 적합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아직은 속초시에서 좀 어려운 입장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네.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고 네. 거기에 대한 또 직원들이 나름 느끼는 자긍심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서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적극 행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면 나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이렇게 누가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재공지돼서 적극 행정이란 현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과장님, 법, 네. 저희 좀 말씀을 네. 서로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모두 다 일이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나 뭐 저희도 이제 행정과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규정상 계속 수도 없는 규정, 안 되는 규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오는데 적극 행정은 이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인 거예요. 네. 불합리한 규제라는 부분은 이미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이상하고 이제 좀 시기에 맞지 않거나 네. 변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아주 익숙해 있는 업무의 양식과 굉장히 벗어나야 되는 네. 또 다른 시선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행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충분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은 어쩌면 이제 그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저는 전체적인 직장 문화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어떤 네. 새로운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각각 제가 이제 회계과나 세무과 그쪽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를 위해서 네. 뭐 좀 노력했던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열심인 그 공무원 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네. 그 적극 행정 그 우수 사례로 네. 올라오지 않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런 부분에 좀 눈을 틔워서 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좀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11쪽에 보면 통장 통신비 지원 검토 및 조례 개정이 있어요. 통장님들을 위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개선이 네. 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을 지금 3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의 기간에 그 오해 소지도 있고 네.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나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보면은 한 8개에서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이 네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통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 시민들이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지나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통장님들이 그 자신들의 통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이건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런 끈들을 좀 오히려는 끊어낼 때 통장님들 좀 자유롭게 지금 주민자치 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의 행정 이런 거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통장님들 목 잡고 지원해주고 행정에 뭔가 동원하고 인력 이런 부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또 마을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협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통장님들이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많이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네.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상당히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역할이 행정의 너무 많은 요구에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장의 역할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의원님 말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지원 조례는 이번 지방선거 좀 끝나고 네, 시기적으로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네.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7쪽에 행복도시 조성 점검이 있는데 이 많은 상황들을 추진하셨어요.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 6개 분야의 상황에서 좀 올라왔었는지.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민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혹시 저희 그 민원 SNS가 열려 있나요? 저희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속초시 행복도시 조성 점검팀 전용에 그래서 네. 시민 누군가가 전용은 거기에 없고요. 네. 요즘 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네. 다 그냥 문자하고 뭐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고요. 그렇지만 전용으로 시스템 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팀으로 바로 전송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는 그쵸.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행복도시 조성 점검팀이 만들어진 거는 뭐 평가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전화하면 뛰어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한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해결을 그 당사자에게 결과 보고를 SNS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이 부분 활성화 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해인 만큼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해이므로 네.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특히 더 세심히 살펴줄 것을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과 네.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네.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정보 공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앞서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부분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보 공개를 하는 목적은 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네. 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신뢰도와 정책 완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법률에 넣었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나름의 우리 속초시의 의미로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홈페이지라든지 정보공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의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 안 공개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공개의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네. 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하지 아니할 것도 법률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시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말이 좀 많은 업무 추진비 관련돼 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계약 정보라든지 업무 추진비를 왜 공개를 하냐면은 이거는 상시 시민들의 공개가 됨으로써 네.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네. 시민들께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내가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이 항시 공개가 되면서 효율적인 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가까운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네. 자 이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업무 추진비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업무 추진비를 우리가 잘못 집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 좀 먼저 유의해 주시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죠? 저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여기 이제 정보 공개라는 아이고 너무 확대하는 것도 안 되네. 정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냥 100으로 할게요, 다시. 예, 좀 보시기 편하게. 정보 공개라고 있죠, 이렇게. 네. 정보 공개를 들어가면은 행정정보의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부서장님,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늦어서 잘 안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달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네. 그 우리 속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초시 정보 공개. 제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분야별로 저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행정정보 공개 분야가 지금 저기에 있거든요. 네, 업무 추진비 어디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 사항에는 우리 업무 추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네요. 그러니까 공개라 강릉시는 공개를 해야 되고 네. 우리 속초시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자율적으로 모든 각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 부분 타시군 또 인근 강릉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는 하는데 어디에서 요구가 온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네. 업무 추진비가 공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업무 추진비는 공개가 돼야 되고요. 업무 추진비 우리 공개. 속초시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여기에 업무 추진비를 치게 되면요. 네. 검색으로 치게 되면은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제 보건소 업무 추진비. 네. 그러니까 항목마다 다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비.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네. 시민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잘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네. 관리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로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네. 비록 오늘 업무 보고 자리지만은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네네.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째 돼가면서 네.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시민분들도 지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네.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이제 첫 업무 보고인데 사업 추진에 대한 뭐 이런 거 파악은 거의 다 되신 거죠? 네. 열심히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핵심 부서고 조직 인사에 관한 거, 복지에 관한 거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막중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빼겠고 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네. 지금 속초시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법 때문에 특히 또 1호가 되기 싫어서 내지는 또 2호가 되기 싫어서 속초시 대형 건축물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은 300명 이상일 경우인데 우리 시는 300명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현업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기간제하고 공무직. 공무직하고 네. 우리 일반 공무원도 이제 포함이 또 네. 되어 있고 네. 우리가 지금 271명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300명이 넘어야 우리가 안전관리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가 중대재해 대응 TF팀을 이제 가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팀과 함께 저희가 이런 전문 분야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미리 네. 준비를 좀 해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 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각 분야마다 파트마다 매뉴얼들을 좀 정해서 그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야 된다. 네,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를 기하자. 네, 네. 오히려 철저를 기할 바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후환경도 그렇지만 아예 선도적으로 가자. 그리고 작년에도 또 구구절절히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통장 임기제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오히려 할 바에는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의원 되고 나서 4.4 산불하고 이제 또 그게 또 잠잠해지니까 코로나가 또 터지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폭설이 또 내렸고 네. 이게 폭죽이 되고 이제 가중이 된다는 거죠. 이 업무들이. 이런 업무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모여서 거기서 분배가 되고 거기서 입력이 되고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3번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 자원봉사센터 인원 보충에 대해서? 아, 네. 제가 와서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움직여 주질 않으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아까 저기 이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어려운 여건 현장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직원 부족을 그동안 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였다고 지금 의원님 또 말씀 주시고 이러시는데요. 저희가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도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네. 그 결과에 대한 또 네. 이렇게 취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의 일도 많고 내부적으로 일도 많다.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다 설명들이 돼서 저는 속초시 자원봉사센터를 마지막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네. 우리 방원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4페이지 보면 우리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산업재해.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번에 대응팀이 생기기 전에는 마땅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취급하는 부서가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인원을 다루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였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해왔다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 시가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안전총괄과로 이 그 총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세부적으로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는 저희가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가 그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답변을 좀 안전총괄과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네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네,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안전 관련 부서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컨트롤을 이제 하는 업무부서의 것은-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맞습니다, 않나. 의원님. 네. 업무적으로 볼 때는. 요번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 컨트롤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예. 것으로. 그 다행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자치행정과 내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그렇습니다. 네. 그 이게 이 부분에서도 또 헷갈리잖아. 산업재해 네. 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도 큰 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TF팀은 안전총괄과에 돼 있고. 네. 큰 틀에서는 우리가 봐왔던 업무고 이제 이거를 자료가 그러니까 정리를 작성이 이렇게 되고 하자면 이 나서 부분을 예. 빨리 좀 혼선이 없게끔 정리를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네. 가시죠.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월 27일 날 네. 지난달 27일서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이 돼 있어요. 법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주 경영자와 네. 더불어서 네. 지방자치단체장과 네. 공기업의 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이 이제 있고 뭐 법규를 준수를 하면은 처벌에서 면제가 되지만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단체장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0억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징역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는 거죠. 네. 또 우리 같은 속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또 공기업의 장으로서 뭐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우리 네.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로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행은. 네, 네.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금 1월 27일서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관내 사업장들 50인 이상 사업체의 현황 네.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네. 시의 행정적인 지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전총괄과 그 이번 대응팀에서 진행하는 이제 사무거든요. 지금 그 팀에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제가 자료로 이거를 왜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지금 하시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월달에 시행된 신규 법이니까. 네, 네. 근데 업무를 지금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 TF팀에서 한다 그러면 네.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산업의 직장 내에서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부서가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고 다시 정리를 있습니다.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업무
그 협의를 통해서. 네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업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 능력 증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성과 상여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죠? 성과 상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성과. 제가 한번 네. 얘기를 할까요? 네. 이제 성과 상여금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1년간 업무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네. 그죠? 네. 이게 몇 년도에 도입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때 처음 도입될 때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나요? 찬성을 했나요?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거는 수당으로 나눠주기를 희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 업무 성과 상여금이 업무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분명히 이제 그 직원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한 요소들이 분명히 잔재를 해서 이 조직의 화합과 이런 업무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또 이렇게 네. 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업무 성과 평가가 이제 2월 달에 들어가죠. 네. 들어가 3월 달에 발표가 나죠. 네. 나면은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몇 개 부서가 있죠? 시청에? 저희가 조직이 39개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등급이 어떻게 나뉩니까? S 등급이 있고, 그죠? 제일 위에. 네. S 등급이 제일 S, 좋은 등급이고, 예. A 등급 있고, B 등급 있고, C 등급은 이제 장기 휴무자라든지 뭐 이렇게 아예 성과급이 안 나가는 등급이죠. 그러니까 C 등급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제껴두고, 그 S 등급, A 등급, B 등급이 각 부서별로 고루고루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특정 부서에 S 등급이 3명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S 등급이 아예 한 명도 안 나오는 등급이 있고, A 등급조차도 안 나오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성과 상여금 평가 결과를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제 불만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번 업무 상여금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네. 네.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불만 섞인 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업무 상여금 평가를 했냐, 이것도 비공개잖아요, 그죠? 공개를 안 하죠. 네. 그것도 이제 불만 요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업무 상여금 제도가 과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과연 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해주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만들만 쌓여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잠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돼서 우리 지난 12월 말에 폭소리 내렸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99%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폭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난이 왔을 때 네. 우리 통장님도 있고 네. 자원봉사 그 유관 사회단체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번에 동원 안 됐어요, 그죠? 워낙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네.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좀 개선시켜 나갈 또 방법이십니까? 지금 자연불악의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또 그 지역에 제설을 하냐고 마을 또 재선단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이제 외에 통장님들도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자원봉사 가용 자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체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지금 태풍, 폭설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 신속 지원 및 체계적 총괄 지원 관리라고 네. 지금 업무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이게 글자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네,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예. 중요한 만반의 좀 말씀입니다. 준비를 해주시길 네, 바라는 네, 말씀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은 5분 이내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까? 추가로 강정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좀 다시 찾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어떤 지금 홈페이지 정보 공개. 우리 좀 네, 의장님 조갑재 계장님. 의장님 그 발언대로 우리 계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해가지고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계장님을 발언 때 모신 이유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을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보다 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들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때 모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강릉시하고 이제 속초시를 비교했단 말이죠, 홈페이지를. 근데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시장의 12월 업무 추진비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파일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이제 일자별로 어디서 뭐 현금이냐 카드냐 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렵게 찾았는데 12월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자님께서는 이제 전산 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은 파악하시더라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왜 이 부분이 시민에게 이렇게 쉽게 공표되지 않는지, 연락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자님께는 향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네. 조속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아도 좀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내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시민들께 시장님, 부시장님 하면 안 되겠죠.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서 제목도 보면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첨부 파일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도 이제 개선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네. 잘 좀 또 살펴보고 이 변화는 시대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간단한 건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18쪽에 보면 이제 가족 친화와 이제 공무원 여가 선용 지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의 부분에 이제 공통상의 설악건은 제외하는 걸로 네. 이렇게 꼭 제한을 두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속초에서도 어떤 뭐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여행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인근은 이제 주말에도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왕이면 시간을 두고 못 가는 이제 일부러 내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곳에 이왕이면 가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멀리 가는 직원은 멀리 가는 거고 네. 뭐 인제나 고성이나 양양이나 속초를 네. 꼭 벗어나야 된다라 네. 하면 네. 집만 벗어나도 좋은 거죠,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선택해서 결국 집을 벗어나 제주도에 가서 3박을 하던 네. 인제 가서 3박을 하던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 있거든요. 네. 이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 경제 살리자 하면서 네. 이 숙초시 공무원들 관련한 쉼과 이런 여가 선용은 지역 벗어난 다른 곳 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산들을 쓰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시책으로 할 때도 사실 고민은 그 부분 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속초에 거주하면 어째 실제 이제 어딜 떠나서 정말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 요청이 잠깐 들어오고 과장님 그럼 이럴까 이런 봐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를 가는 직원들을 먼저 네. 좀 지원 우선을 하자. 해주는 것으로 지원 받았으면 저희가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 그리고 겁니다. 예. 원거리를 가지 않고 근거리를 선택한 직원에게도 네. 이 가족 친화와 공무원 여가 선용이라는 원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네. 거리 개념과는 좀 상관이 없을 듯 하거든요. 그러면 네, 우선 한번 좀 한번 시범적으로 낯설었습니다. 해보고요. 예, 이걸 네. 저기 사업 이거를 보면서 네, 네. 네. 검토해 시범적으로 주시면. 운영하면서요. 의원님의 네. 의견을 또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사입니다, 이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 과장님, 이렇게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그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우리 부서별 인력 진단을 하고 있나요, 계속? 저희가 현재 결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결혼이기 때문에 부서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인사 네. 전에 네, 인력 진단을 해야 된다. 네, 어디 업무량이 과중이 되고 어디 업무량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인력 진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력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직 진단을 예, 말씀하시는 조직 거죠. 진단해서 네. 그 업무량을 파악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중요한 예, 말씀이십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그 민원 업무 건수가 많고 네. 어떤 내용 줄고 그다음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담당별 네,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균형 있게 네. 업무량을 조절해 줘야만 업무 과정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직원들 스트레스 네. 이런 걸 감소시킬 수 있고 네, 또 더불어서 대인 서비스의 그 질이 더 네. 향상될 수 있다라는 네. 취지에서 네, 꼭 필요하다. 네. 이 업무량 파악은 나름대로 인력 진단을 통해서 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이런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네. 분야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런 게 그 치우침이나 또 소외됨이 없이 정말로 성과 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 또 신뢰도도 이렇게 향상시키고 해서 직원 사기 진작에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 관리에 네.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